이렇게 북한이 핵어뢰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어제는요. 북한 폭침에 산화한 우리 장병 55명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55명의 전사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백령도 선한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준이, 고 최한권 원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추모를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중간에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네, 25초, 26초 동안의 침묵을 보면서 대통령이 말 안 하는 게 방송사고 아니야? 이럴 정도의 느낌이 있었고 예. 저걸 이제 롤콜이라 그러죠. 네.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9.11 테러 때 2천여 명의 희생자들을 그라운드 제로에서 일일이, 물론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른 건 아니지만 그때 아주 감동을 전 세계에 줬잖아요. 네. 이름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이 롤콜을 한 건데 대통령이 이 희생자 55명의 구성이 이래요. 2002년에 제2연평해전 한일 월드컵 당시, 예.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같은 해 11월에 연평도 피격 사건,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한준호 준이까지. 이래서 55명입니다. 네. 이분들을 한데 묶어서 55명의 서해 소해 날 용사라고 지칭을 했고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른 건데, 그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이 한 말,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다짐이다. 이 대목에서 아마 대통령이 본인이 작성한 그런 그 연설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어떤 감정의 몰입이 그런 어떤 침묵과 목매임, 울컥함으로 나타났던 그런 장면이어서 상당히 저 장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울먹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윤 대통령은 추모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피격 등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보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이 6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네. 사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온 국민이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저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군인의 딸이었지만. 네. 예.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늘 답답했고, 또 이 지점에서 유족들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은 마치 본인들이 뭘 잘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죽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족 측에서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는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련하게 그다음에 이분들의 그 업적을 기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 뭔가 하여튼 몰리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름을 다 불러주신 거는 그 유족들의 마음의 한을 다 풀어주신 거다. 다 녹여주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아예 참석을 안 했어요. 저도 뭐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건, 생명 다 던지시면까지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예우를 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도 뭐 그런 마음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의 일정 바로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건 6년 만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불참과 문 전 대통령의 조화가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재명 대표 말도 봤지만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위로도 전하고 이랬으니까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 그 55명의 해군 장병들이 저렇게 쓰러져간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북한의 저런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고 예. 우리나라를 도발한 우리 영토를 도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토를 도발한 그 북한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킨 저 55명의 제 후배들일 수도 있고 제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참여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뭐 여러 행사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런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예. 우리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보든 보수든 여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해군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서해 수호의 날은 반드시 국가 기념일로 지켜져야 되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북한의 위협과 또 이에 대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